자, ERP에게 2급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2024년도 1분기 동안 재경부에서 사용한 예산 중 집행률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예산이 키워드가 돼요. 항상 예산이라는 이 키워드가 나오면은요, 내 손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렇게 예산관리 쪽으로 해서 내 눈이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집행률이잖아요. 자, 이거를 물어보면은, 대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신청, 편성, 조정, 대비, 실적, 초과예요. 신청, 편성, 조정, 대비, 실적 이렇게. 자, 우리는 문제에서 뭐예요? 집행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청할 때 집행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 말 그대로 예산 신청을 하는 거니까 신청 단계인 거예요. 신청했더니 편성했어요. 집행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면은 이렇게 딱 나눠주는 단계, 편성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안 나와요. 왜냐? 집행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사용을 하고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죠. 근데 신청, 편성, 조정은 사용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사용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집행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용 승인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집행을 했으니 뭐가 나와야 돼요? 실적이 나오거나 대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대비는 아니고 예실 대비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행률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 내가 그 예산 대비 얼마만큼 썼냐 그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집행률이 나온다 예산에서 그러면은 뭘 볼 거냐? 예산 실적 현황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실적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1분기예요. 1분기면은 1에서 3월이고 2분기는 4에서 6월 3개월씩 끊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부터 3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집행은 뭐예요? 승인 집행이잖아요. 그래서 집행 방식을 승인 집행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승인 집행으로 바꿨어요. 바꾸면은 자, 여기에서 집행률이 가장 큰 걸 물어보니 어떤 걸 봐야 될지 또 여기서 또 고민돼요. 자, 요거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당월 예산 대비 실적은 볼 필요 없고요. 누계 예산으로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복리후생비는 얼마 정도 썼냐면은 59%. 그 여비교통비는 얼마예요? 99%. 그러니까 통신비는 얼마예요? 74%. 수도관리비 얼마예요? 70%예요. 그럼 여기에서 58%가 아까 복리후생비였고 99%가 여비교통비였고 통신비는 74%였고 수도관리비는 70%입니다. 그럼 해당하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여비교통비가 99%에 이제 사용을 했으니 정답은 2번이 가장 집행률이 크다라고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설명할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누계 예산 대비 실적은요, 항상 그 한 달 단위가 아니고 말 그대로 누계. 그래서 1분기, 그러니까 조회를 하면은 이제 분기별로 조회하든지 반기별로 조회할 때 왼쪽으로 모아주시면 되고요. 당월 예산 대비 실적은 항상 마지막 달 것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단위 쪽에서는 당월 예산 대비 실적 보면 되고요. 약간 달이 좀 몇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누계 예산 대비 실적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방법 잘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2024년 1월 한 달간 현금 입금과 출금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예요? 현금이죠. 여기 키워드예요.
100% 현금만 물어보면은요, 이거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현금 출납장을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 출납장을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어디에 있어요? 전표 장부관리에서 현금 출납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출납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현금 출납장 클릭을 했죠. 자, 클릭하면은 1월 한 달간이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예요. 자, 그러면 입금과 출금을 보는 거예요. 자, 월별로 보아주셔야 돼요. 자, 입금 얼마? 100만원. 자, 그럼 1번, 2번 맞죠? 3, 3 틀렸죠? 그러면 출금 얼마예요? 249만 5천원. 그래서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ERP회계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한 후에 비품 자산의 단기 감가상각비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내가 직접 등록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근데 ERP회계 2급에서는 뭐 등록해가지고 뭐 금액값을 찾는 문제는 거의 나온 바가 없어요. 제가 프리에서 2022년도 9월달 거부터 했지만 입력을 해서 값 찾는 문제는 거의 없었거든요. ERP에게 1급은 좀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이라고 하면요, 예산하고 승용차처럼 내 손이 고정자산 관리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관리에 자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딱 키워드 그대로 그 문제가 나오게 되죠. 자, 뭘로 해주시면 돼요? 고정자산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2024년 4월 15일에 비품자산 에어컨을 취득 부대비용 포함하여 400만원의 신규 취득하였다. 상각방법은 정해법에서 아니랍니다. 아, 이거는 뭐 선생님 손으로 풀어도 돼요? 아, 손으로 풀어도 돼요. 네. 물어볼 필요 없어. 손으로 풀면 돼요.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400만원에 4년이니까 1년에 100만원씩 상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1년치 금액이에요. 근데 1월 1일부터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월 15일이면은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4에서 12월 달까지는 9개월이 돼요. 그래서 곱하기 9 나누기 12 이렇게 해주는 거죠. 1년 중에 9개월을 썼기 때문에 9개월치만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75만원. 정답은 2번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물론 본인이 자신 있게 손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도 돼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산 유형, 자, 2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유형은 이제 비품, 그러니까 에어컨 하나 등록을 해요. 이 하나 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8 이렇게. 자산명은 에어컨 이렇게. 취득일은 2024년도 4월 15일입니다. 자, 취득원가 얼마예요? 400만원. 자, 상각방법은 정해법. 내용연수는 4년입니다. 자, 얼마 나와요? 75만원이 나오는 거죠. 자, 75만원인 거 맞아요. 근데 2번 체크하면 틀려요, 사실. 왜냐면은 이거는 하다만 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에서는 단기 감가상각비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지 고르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 단기 감가상각비가 이 에어컨만 극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비품에 해당하는 이 전체에 해당하는 이 감가상각비 금액을 찾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감가상각비 현황이 자 클릭합니다. 전체 상각비용을 보려면은 감가상각비 현황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경비 구분은 전체입니다. 전체로 해주고요. 기간은 2024년도 단기니까 1월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은 얼마예요? 단기 상각비가 91하고 104가 되는 거죠. 이거를 묻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손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 전체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묻는 거니 이 감가상각비 현황으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결산 시 외화예금 통장의 외화 금액을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말 결산 시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230원일 때 외환환산 손익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외화예금, 그러니까 즉 외화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외화가 어디에 있냐면은 전표장부관리에 자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제 외화 명세서라고 있어요. 외화가 키워드니까 외화 명세서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출력은 발생 기준이고요. 기표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정 과목은 뭐냐? 외화예금 하나밖에 없어요. 자, 외화예금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발생 외화는 얼마냐면은 2,500달러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요,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장부 금액은 282만 5천원이에요. 당시에 발생하는 금액. 근데 12월 31일자 공정가치 금액을 봐야잖아요. 그래서 달러당 1230원이니까 거기에 2500달러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307만 5천원입니다. 자, 기준점은 이걸로 기준점 보시면 돼요. 자, 외화예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잖아요. 자산인 경우에는요, 금액이 올라가면은 내가 받는 금액이 더 많아져서 이익이 돼요. 근데 금액이 적어지면은 내가 받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손실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받는 금액이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더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외환 차이가 아닙니다. 외환 환산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은 얼마냐? 307만 5천원 빼기 282만 5천원. 얼마? 25만원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25만원만큼 내가 돈을 더 벌었다 라고 또 판단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부터 20번까지는요. 부가가치세 관리 쪽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장도 한 개 보는 걸로 해서 이 메뉴판을 자 한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키워드가 돼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이제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부분 부가가치세 관리 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일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일기 예정 확정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기 예정은 1월 1일이고 끝나는 날이 3월 31일입니다. 매출인지 매입인지 물어볼 때는 이렇게 이제 구분의 매출, 매입 해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세금 계산서이니까 매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매출부터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 누르면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총합계는 2,376만원이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자, 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성호기업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총 3매이다. 자, 성호기업에 발행해준 매수는 총 3장이 됩니다. 3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정유 실업 유한회사 거래처에 수취한 부가가치세액은 140만원이다. 이건 수치는 매입 쪽이라서 매입 쪽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출 세금 계산서 중 전자 세금계산서 거래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왜죠? 여기에 보면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지금 존재를 하죠. 종이 발행도 존재를 합니다. 주식회사 중원 거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문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매출 세금계산서 중에서 전자 세금계산서의 거래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존재한다라는 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1번과 3번을 안 볼 수는 없죠. 예,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해 봅시다. 자, 매입으로 변경합니다. 자,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은 2,376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자, 그리고 정유 실업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냐면은 14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도 맞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 20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카드로 매출한 거래건이 발생합니다. 다음 중 어느 거래처에서 발생한 거래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카드로 매출한 거래건이 발생했대요. 카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카드가 키워드가 돼요. 그러면 카드라고 하면은 어떤 거예요? 뭐 만화에 나오는 카드 이런 거? 아니죠. 아니면 뭐뭐뭐?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아니면은 체크카드 이런 걸 의미를 하죠. 자,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비슷한 이름이 어디 있냐면은 이겁니다.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명세서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합니다. 자, 신용카드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수치는요. 매입인 경우에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발행 직계표는 매출인 경우에 조회를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매입에 대해서 물어보냐 매출에 대해서 물어보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매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를 클릭합니다. 자, 됐죠? 자, 유명 본점입니다. 게다가 자, 그래서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4년도 1기예요. 예정의 확정이에요.
확정이죠. 확정이면은 2분기 4에서 6월입니다. 자, 2,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는데 2,750만원만 되어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못 봐요. 그래서 매출인 경우에는 여기서는 못 봅니다. 그래서 매입인 경우에는 볼 수 있는데, 자, 매입 한번 볼까요? 존재 하나? 매입인 경우에는 거래처가 있죠. 근데 매출인 경우에는 뭐예요? 거래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볼 때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길이 갈릴 길이 있어요. 내가 사람 있는데, 자, 또 카드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매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신용카드 수령등 합계표로 보시면 돼요. 이 길로 가면 되죠. 근데 만약에 카드인데 매출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발행직계표로 보시면 돼요. 근데 발행직계표에서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을 우회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로? 매입 매출장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매입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령 등에서 거래처 볼 수 있어요. 근데 매출인 경우에는 저기 못 본단 말이에요. 그 거래처명을. 그래서 매입 매출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실 수밖에 없는 또 이러한 또 사항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매출장으로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전표 장부관리에서 매입 매출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걸 이제 해가지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거래처별, 세무 구분별, 프로젝트별 신고서 기준돼 있는데 세무 구분별로 해서 보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저기 뭐 거래처별로 봐도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세무 구분별이 제일 편해요. 세무 구분별로 해가지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좋았고요. 자, 그래서 신고 기준일로 봤을 때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예요. 출력 구분은 전체예요? 아니면은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에서 물어본 거지. 매출에서 물어보고, 자, 여기서 세무 구분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하면 돼요? 카드니까. 그렇죠. 카드 매출로 잡으면 되죠. 그럼 조회 누르면 돼요. 그럼 아까 신용카드 발행된 직계표에 있는 2,750만원이 매입 매출장의 금액 공급가의 2,500만원과 세액 250만원 합쳐서 2,750만원이 신용카드 발행금의 직계표가 돼 있다 라고 보아주시면 또 근거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거래처는 누구예요? 그렇죠. 주한실업으로 해가지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 2024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맞는 부가가치세 분계를 작성한다고 할 때 분계 처리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저는 풀이해서 하면서 이 문제 처음 봅니다. 자,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ERP 역사가 100회를 지금 넘었으니 6번씩 한다고 해도 대략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니까 2008년도 9년도부터 시작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옛날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가 이제 하는 기준은 처음 나오는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직접적인 키워드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이제 보아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유명 본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기 확정이에요. 자, 그냥 하면 안 뜹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불러오기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자 해서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볼 거냐? AT 자격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빠르게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전산 세무회계나 전산회계 쪽에서 경험해 봤다면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 자, 이거를 보는 거예요. 매출세, 매입세, 그 다음에 납부할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출세액은 개정하면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이거 AT 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입 쪽은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은 원래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부가세 정리할 때는 어떻게 돼요? 대변에 있던 게 차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원래 차변에 있던 게 정리하면 반대로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납부할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납부를 했을까요? 납부 안 했을까요? 다음 달 6월 25일, 7월 25일이 납부하거든요. 6월 30일 기준으로는 세금을 납부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 세금은 부채성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으로 처리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조합을 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미지급 세금인데 여기서 미지급금 돼 있네요. 뭐 그렇다 칩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1번과 2번은 틀릴 수밖에 없죠. 부가세 예수금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줘요. 자, 3,470만원. 매입은 얼마예요? 1,055만원. 이렇게 되죠. 이게 틀렸죠. 자, 그래서 미지급금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2,415만원.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 20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가세기간에 예정 신고 누락분 부가가치세액 합계 금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거는 많이 틀려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알고 틀리는 것보다는 몰라서 틀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키워드가 되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예정 누락분이다 라고 하면은 리콜 메인 매출장을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인 매출장을 자 한번 클릭할게요. 자, 전표장모관리 쪽에서 메인 매출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예정 신고 누락분은 이 칸을 봐야지만 딱 정해져 있다 라는 걸 딱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뒤져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간만 가고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 기준을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기간이 언제예요? 1기 확정이잖아요. 2024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뭘로 봐야 돼요? 예정 신고 누락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이잖아요. 그래서 출력 구분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요, 매입으로 해서 보시는 게 더 편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정 신고 누락분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신고 누락분은요, 여기 예정 신고 누락분 조회를 좌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를 좌클릭해 주셔야 돼요. 예정 신고 누락분 보고 싶으면은 선생님 나 안 보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뭐 하나하나씩 찾으면 되죠.
저는 안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신고 누락본 조회를 클릭합니다. 두 건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세액인가? 세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합계 금액 얼마니까 세액을 이제 조회하면 되죠. 합계 얼마? 40만원, 20만원 더해서 얼마? 6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자산 중 기계장치의 세액 합계 금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기계장치 매입 금액을 이제 보는 건데, 여기는 두 가지의 이제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 키워드입니다.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회계 쪽으로 얘기하자면은 유형자산을 뜻하고요. 고정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고정자산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가가치세 이제 서식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매수라고 불러요. 자,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1기 예정이니까 1기 예정은 24년도 1월부터 3월달까지 자, 불러오게 해줍니다. 기계장치 세액합계 금액은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그럼 기계장치가 있죠, 여기에. 그럼 세액은 얼마예요? 200만원이잖아요. 자, 그럼 몇 번?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19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20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에 몇 번 나왔었어요. 신고 유형. 자, 신고 유형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는 자, 어떤 거를 물어보냐? 이제 이 회사의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장 내에서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업장 등록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등록을 보려면은 시스템 관리에서 사업장 등록이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보려면은 사업장 등록에서 주사업장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주사업장 등록이 있는데 자,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주사업장 등록이 만약에 본 지점이 있다. 등록이 돼 있다. 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또 확인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본 지점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각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본 지점이 등록 안 돼 있으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 지점이 등록돼 있다고 하면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2, 3, 4번 중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주사업장 사업장 등록에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 안 돼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죠?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는 1번은 답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번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시스템 환경 설정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본 지점 등록돼 있다 라고 하면은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F를 눌러서 그 총괄 납부라고 쳐줘요. 문제 3번, 4번 적혀 있습니다. 성총괄 단위 3번, 4번 적혀 있습니다. 총괄 납부 안 나오죠? 그럼 이거는 단위라고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럼 2번에 대한 키워드 단위.
자,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나오죠.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이 지금 몇 번이에요? 0번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자, 유형은 지금 0번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주사업장으로 적용이 돼 있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거예요. 신고는 사업장별로 이렇게 해라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은 사업자 단위가세로 해요? 아니죠. 사업자 단위가세를 하려면은 2번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2번에 대한 얘기는 2번으로 등록 안 돼 있으니 틀렸고, 3번은 주사업장에서 모두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다? 아니죠. 사업장별로 신고한다는 거는 본점에서 따로 신고하는 거고 지점에서 따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신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신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는 거예요. 총괄납부 사업자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되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오랜만에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동영상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1월 27일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기 자체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연습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이 연습량에서 이게 합격 여부가 많이 갈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쉽다라는 얘기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연습량이 연습 많이 했냐 안 했냐의 그 차이를 두고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꼭 하고 연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데이터 파일은 제 블로그 얘기하시면은 메일 번호 주시면은 다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도마다 지금 다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ERP에게 이론도 블로그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실기는 이제 동영상 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제 얼굴이 좀 뭔가 좀 이상하게 계속 나와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신경 쓰이긴 하네요. 저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그래도 ERP에게 2급을 합격하고 그래도 ERP에게 1급까지도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하냐? 자격증만 딸 거예요? 아니죠. 취업하셔야죠. 여러분들 꼭 취업도 꼭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괜찮다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참 ERP 이제 풀이 해설이 사실상 이제 실기를 하는 게 이제 교재로 이제 하시는 분 이제 있고 이제 매일차마다 풀이 해설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시험 준비 대비를 또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그 다음 ERP에게 1급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주신 데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